오늘 강의는 1장 총칙입니다. 네, 이제 그 1장 총칙 같은 경우는 사실은 모든 법에서 총칙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법률의 뼈대를 규율하는 부분인데, 네, 이거 어떤 법이든 마찬가지인데요. 총칙 같은 경우는 그 법률의 전체적인 방향을 정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뒤에 가서 상세한 내용을 규율한 부분들 역시 총칙에 영향을 받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총칙에서 말하는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학습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나중에 가서, 그러니까 총칙 부분 자체만이 아니라 나중에 뒷내용에 가서 여러분이 상세 내용을 공부할 때 이것이 왜 이런가, 왜 이렇게 규율이 되는가를 고민하게 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칙을 다시 살펴보면은 이해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총칙 내용 자체는 되게 짧지만 사실 그 내용만으로 끝나지는 않아요. 나중에 가서도 뒤에 내용을 가서 봐도 다시 돌아와서 살펴봐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1회 독을 할 때는 뭐 앞서 오리엔테이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네, 이제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총칙 같은 경우에는 뒤에 이제 총 8장이 있는데 뒤에 내용 뒤에 가입자부터 벌칙까지 총 8장의 내용에 전부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처음에 1회 독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쓰시고 그런 부분들을 신경 쓰면서 전체적인 덩어리를 이해하도록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핵심 포인트 같은 거 옆에다가 다 적어놨거든요. 근데 처음 1회 독을 하실 때는 그걸 전부 그 핵심 포인트를 따라서 그대로 암기를 하거나 학습을 하려고 노력하지는 마시고 처음에는 조문을 위주로 조문을 읽으면서 이것이 왜 이런가 뒤에 가서 어떤 내용과 연결이 되는가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하시면서 읽어 나가시는 게 1회 독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칙 같은 경우에는요. 보시면 제1조가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이라는 게 제1조, 법의 1조,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목적인데 요 목적 같은 경우는 지금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미션, 비전, 핵심 가치에서 봤던 단어들이 다시 반복이 되고 있어요. 보시면은 뭐 국민보건 향상, 사회보장 증진. 그러니까 오리엔테이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 내용과 국민건강보험법이 절대로 유리되어 있지 않아요. 서로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체적인 조직의 방향성과 국민건강보험법 자체의 목적, 그 부분을 갖다 연결해서 생각을 하시면서 읽어 나가시는 게 좋아요. 특히 목적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출제 포인트가 유사법령하고 비교해서 유사법령들이 꽤 많은데 의료보험법이라든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라든지 사회보장기본법, 국민연금법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인 국민 복지에 대한 법들이 목적들이 사실 그 단어로 나열을 하면 상당히 비슷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요런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 객관식 지문으로 서로 헷갈리게 섞어서 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법 공부를 하시면서 단어를 정확하게 암기하는 버릇이 안 들어있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이제 오답률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1조 목적을 보실 때는 이제 이거는 이제 1회 독에서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고 3회 독쯤 가서 정확하게 어떤 단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암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시면은 뭐 OX 퀴즈 같은 데도 이제 있지만 핵심 포인트 쪽에 뭐 국민연금법하고 서로 섞여져 있는 거죠. OX 퀴즈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 만약에 이게 객관식 지문으로 나올 경우에 다른 지문들 한 4개하고 같이 섞여서 나올 경우에는 사실 찾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단어 위주로 정확한 단어를 외울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고요. 다음에 이제
관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아서 주관을 한다. 건강보험 사업.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사업을 하죠. 건강보험 사업과 노인 장기 요양 사업. 네, 이 법은 건강보험 사업을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 사업을 맡아서 주관한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주관자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공단 이사장이라든가 국가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헷갈리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단어가 중요하다는 게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정의 같은 경우도 서로 뭐 근로자에도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법인의 이사나 임원을 포함하지만 공무원이나 교직원은 제외가 돼요. 왜냐하면 공무원이나 교직원은 따로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 단어에 다른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이런 부분들도 주의를 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보시면은 이제 근로자는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은 전부 다 포함한다고 보시면 돼요. 심지어 법인의 이사, 그 밖에 임원까지도. 그러나 공무원이나 교직원은 제외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뒤에 가시면은, 제3조 4호, 5호에 가시면은 공무원과 교직원이 따로 되어 있죠. 공무원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 교직원이란 사립학교나 사립학교의 경영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원과 직원을 말한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교직원 같은 경우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공립학교가 아니에요. 국립학교 아니고요. 사립학교예요. 왜냐하면 이제 공립학교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국립대학, 여러분이 생각할 때 국립대학이라든가 이런 데서 근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교직원 분들. 그런 부분들은 공무원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국가직 공무원이에요. 교육행정직, 국가직. 그래서 이제 교직원이 반드시 사립학교라는 부분 꼭 기억을 하시고, 2호로 올라가 볼게요. 이 사용자에 대해서 규율을 하고 있는데, 사용자는 사실 쉽죠?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 교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립학교를 설립 운영하는 자. 뭐 쉽긴 한데 이제 여기에서 가장 제3조에서 주의해야 되는 거, 근로자에는 공무원과 교직원이 제외가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교직원이란 사립학교나 사립학교의 경영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원과 직원이라는 점, 이런 부분들 짚고 넘어가시고요. 다음에 이제 제3조의 이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수립 등, 이게 이제 총칙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이라는 게 2019년에 수립이 된 거예요. 그 전에 이제 다른 종류의 정책 방향성을 결정하는 계획이 있다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자체는 제1차로 2019년에 수립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5개년 계획이에요. 그래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그걸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국민건강보험 사업이 현황이 어떻고, 그다음에 이것이 5개년으로 봤을 때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수단을 가지고 나갈 것이다, 이런 걸 규율하는 그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이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이것이 전체적인 방향성뿐만 아니라 상세 내용까지도 굉장히 자세하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가 그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내용을 상당히 많이 실어놨는데, 가능하면 그 건강보험공단 들어가시려는 취준생들은 이거 보고서를 한번 보셔야 돼요.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런 종류의 계획 보고서들은 PDF 파일로 다 올라와 있거든요. 다 올라와 있는데, 그러니까 1회독 때 보시진 말고 한 2회독쯤 하시고서 2회독쯤 해서 법 내용 좀 이렇게 숙지가 된 다음에, 큰 덩어리 정도는 숙지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보시길 바래요. 그러면은 이제 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체의 업무와 국민건강보험법의 내용에 대해서 이해도가 훨씬 깊어질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체적인 비전과 체계도 같은 것도 다 여기에서 나오고요. 그다음에 추진 과제라든가 거기에 따른 그런 부분들이 다 이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비전, 미션, 핵심 가치와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비전 및 체계도 다 한 대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반드시 한 번쯤 2회 독이 끝나고 한 번쯤은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그렇게 길지도 않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현황과 2019년 당시죠, 이제 현황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 같은 것들을 상세하게 적어놓은 보고서이기 때문에 취업준비생들은 특히 면접 전에 한번 읽고 들어가시면은 굉장히 점수 따기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같은 경우 2019년에 시작이 되었는데,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3조에 의해서 수립 자체를 규율을 하고 있어요. 법령에서 규율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라는 곳에서 심의를 해서 5개년 계획이라고 했죠, 제가. 5년마다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세우게 수립해서 시행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요 종합계획이 건강보험 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그다음에 보장성 강화의 추진 계획 및 추진 방법, 중장기 재정 상황도 전망이나 운영 이런 것도 들어가요. 그다음에 보험료 부과 체계, 요양급여 비용, 건강증진 사업, 취약계층 지원, 통계 및 정보 관리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건강보험 사업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재정 전망 뭐 이런 것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객관식 지문으로 나오면 어떻게 나올 수가 있냐면은 요것들이 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과 이 법령상에 포함되어야 한 사항으로 올라가 있지 않은 것, 이런 것들 갖다가 객관식 지문을 섞어서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런 거 이렇게 나열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객관식 지문에서는 요런 것들을 갖다가 다른 사항과 헷갈리지 않도록 구분할 수 있도록 좀 나중에 이제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회 독대 하진 마시고 한 3회 독쯤 가서 필기시험 직전쯤에 꼭 한번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아까 2019년에 처음 수립이 됐잖아요. 찾아보시면 여러분이 인터넷 자료를 찾아보시면 2019년, 2020년, 2021년 이제 연도별로 건강보험 이 시행계획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시행계획 뭐 시행계획 해가지고선 PDF 파일로 다 올라와 있거든요. 매년, 그러니까 5개년 계획에 따라서 매년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리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그런 현황들까지 함께 해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시행계획도 시간이 있으시면 한 번쯤 보시는 게 좋고요. 찾아서 인터넷에 얼마든지 올라와 있으니까요. 예, 정부에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료들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으니까. 자, 그 시행계획 같은 경우는 종합계획은 5개년 계획이에요. 시행계획은 매년 연도별로 수립 시행을 한다는 점,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다는 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는 점. 여기에서 중요한 게 종합계획하고 시행계획 같은 경우는 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건정심이라고 줄여서 얘기하는데 건정심의 심의를 거칠 뿐이지 의결은 거치지 않아요. 그 부분은 좀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그 시행계획이 있으면 추진실적도 평가를 해야겠죠. 매년 시행계획이 있으니까 매년 추진실적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계획 수립 변경,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평가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게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같은 경우는 큰 덩어리잖아요.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규율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그 2조 관장에서 국민건강보험 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아서 주관한다고 했는데
따라서 종합계획하고 그러니까 종합계획하고 시행계획 역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관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큰 덩어리이기 때문에 공단 이사장이 아니라 그 객관식 지문으로 서로 섞어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아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얘기가 나왔죠. 조금 아까 건정심이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하는데요. 건정심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객관식 지문에서 공단 소속이다,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이다 이런 식으로 서로 섞어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주의를 해서 봐주시고, 그다음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뭘 하는 데냐면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줄지 쳐져 있죠. 심의에 한정한다. 여기 그 1항에 보시면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라고 되어 있지만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에 한해서는 심의만 한다는 뜻이에요. 나머지는 다 심의 의결을 다 합니다. 자, 그러면은 심의 의결하는 건 뭐냐? 요양급여의 기준, 요양급여 비용,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가점수당 금액 등. 자, 요렇게 이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하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법령 공부할 때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것이 위원회나 조직에 관한 사항들이에요. 위원회나 조직에 관한 사항들은 주로 이제 구성이라든가 소속, 임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이제 표로 정리를 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좋은데 스스로 표를, 그러니까 물론 여기에 저희가 표를 실어 놓긴 했는데 스스로 정리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스스로 정리를 해보셔야 머리에도 남고, 그다음에 만약에 잘 정리가 안 될 경우에는 표를 따라 그려보는 것도 좋고. 네. 일단은 본인이 스스로 어떤 내용들이 있고 어떤 위원회들이 있고 어떤 조직이 서로 비교가 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 스스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보시면 이제 건정심 같은 경우도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얼마나 객관식 지문이 나오기 좋겠어요. 여기에서만 뭐 객관식으로 나오기 정말 여러 문제 낼 수 있죠. 그러니까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제외하고가 아니라 포함하여 25명의 위원이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니라 차관입니다. 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이지만 위원장 자체는 보건복지부 차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 보건복지부 차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거 객관식 지문으로 만약에 낸다면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런 건 틀린 지문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차관, 즉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심의위원회 위원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누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가,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는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는 점 생각을 하시고요. 차관하고 장관이 좀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 조문에서는. 자, 그러면은 이제 뭐 이렇게 이 구성원들이 있는데 구성원들도 객관식 지문으로 나오기 참 좋죠. 수치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 이제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 위원 임기 3년이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제 사항 4호 과목에 따른 위원은 제외한다예요. 사항 4호 과목이라고 하면은 공무원이죠. 왜냐하면 공무원 같은 경우는 그 대부분의 이 위원회 임기에 있어서 공무원은 한정된 임기에서 제외가 돼요. 왜냐하면 공무원이기 때문에 대부분 재임기간이 위원 임기가 되는데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근데 여기에는 딱히 그런 규정은 존재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공무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같은 경우는 임기 3년 규정에서 제외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네, 그러면은 이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끝으로 총칙이 완료가 됐어요. 그러니까 총칙의 내용이 왜 이렇게 구성이 되는지는 전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전반적으로 목적과 관장하는 그 부분을 규율을 한 다음에 1조, 2조에서 3조에서 뒤 내용에서 뒤 법에서 쓸 수 있는 단어들, 쓰는 단어들에 대해서 내용을 정확하게 규율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방향성을 결정하는 종합계획의 수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 큰 내용들을 심의 의결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총칙은 무조건 거의 다 큰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뒷 내용들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누가 끌고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전체적인 흐름을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고, 아마 총칙은 나중에 회독수가 늘어난 다음에 다시 와서 보시면 아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이제 꼭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회도 끝난 다음에 한 번쯤은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네, 일단은 1장 총칙은 뭐 특별히 더 말씀드릴 거 없는 것 같고, 그러면 2장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